LNG 캐리어선 쪽으로 해가지고는 생각보다 길게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조선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는 그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좀 숨통이 좀 트인 게 느껴질 거예요. 앞서서도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LNG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LNG 판을 벌였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발 LNG 확장 이게 우리한테는 호재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뭐 안 좋은 점도 있나요? LNG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가 지금 워낙에 기사화가 됐으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미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건 7개 정도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한 5개, 거기에 추가로 한 2개가 더 이제 진행이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는 우리한테 와서 돈 달라고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강관이 있다면 강관이든 아니면 거기에 부자재 또는 LNG 캐리어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찍어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수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LNG 캐리어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3군데예요. 일본 거는 표준 모델이 안 되고 네.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탈락이 됐고, 한국하고 중국 거. 근데 중국은 뭐 툭하면 가스 노출되고 뭐 그러는 거 많은데다가 미국이 중국에다가 발주를 낼 가능성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그 중국 해군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 해군 전력의 기반이 되는 조선소에다가 그런 걸 발주를 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물량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LNG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카타르 쪽, 그다음에 이제 앙골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 외에 미국 쪽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수량 자체가 작지 않죠.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한 2주 됐나? 그 전에 이제 자료 봤던 걸 보니까 미국에서 알래스카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발주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수주하는 그 물량 자체가 400여 대, 400대가 넘어요. 할 수 있는 게. 네. 물론 그걸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아마 또 미국은 현지화 시키려고 할 거고,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LNG 캐리어선 쪽으로 해가지고는 생각보다 길게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 발주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래스카까지 얘기를 하면, 알래스카는 2030년 뭐. 넘어가 30년이 네. 아니라 그거 프로젝트 만약에 진행이 되면 10년 이상 걸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데는 안 나오냐는 거죠.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저기 카타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LNG 구형 이거 폐선도 또 이제 임박한 것들. 왜냐면은 옛날 엔진으로 이제 움직였던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폐선을 하고 주문을 내면 그걸 받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엔진을 갖다 교체해서 몇 년 더 쓰고, 그러면은 계속 지금 발주 나와가지고 그거 신조하고 있는 동안에는 엔진만 바꿔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뜸해지면 또 나오게 되고 하니까,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시장에서 주는 캐파도 있지만은 기존의 구형 선박들, 수령이 좀 된 선박들, 엔진 개조해가지고 한 2, 3년, 3, 4년 버티다가 다시 또 발주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장기화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USTR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 중국 선박에 뭐 수수료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런 거에 어떤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엑슨모빌이 이번에 중국 LNG선 벙커링선 요거를 발주를 중단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벙커링선이라는 게 말하자면 연료를 실어다가 연료를 갖다 채우려고 중간에 기항을 하려고 하는 배들을
기항하지 않고 중간에 배로 실어가지고 그냥 연료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동식 주유소 역할하는 거. 주유가 아니죠.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가스를 채워주는 거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벙커링 선은 LNG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요는 당연히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커지는 시장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발주를 중단을 시켰다라는 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수주했었던 컨테이너선 역시 마찬가지로 다 중국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행정명령 뭐 사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USTR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서칭하는 기간, 조사 기간이거든요. 이제 반응 듣고 하는 기간. 그래서 아마 6월까지 아마 그거 듣고 나면은 이제 어떤 식이든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모습 자체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소형이면은 현대미포한테 좀 돌아오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연초에 이미 4대인가 네. 수주를 한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LNG 캐리어 선박처럼 마구잡이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캐리어 선박은 어차피 계속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주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주유해준다라는 게 무슨 뭐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가서 주유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은 캐리어선처럼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선박의 기본 수요는 꾸준히 LNG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LNG 추진선이 많아지게 되면 거꾸로 이제 탱커선, MR 탱커선이라고 중소형 탱커, 기름 실어 나르는 선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요가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 탱커 글로벌 1위가 미포고, 그다음에 로로선이라고 해서 이제 바퀴 달린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실어 나르는 거 있잖아요. 네. 여객선 같은 거 보면 쫙 열려가지고 차 실어 나르고 이렇게 차만 그런 배들 만드는 것도 글로벌 1위가 이제 미포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선박에서는 글로벌 1위가 미포니까 어쨌든 지금 중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고 거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이제 중국 영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방 국가 내에서 놓고 보면은 그것도 선택의 폭은 어차피 좀 제한돼 있다. 그래서 벙커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미포가 미국이 정책을 세게 하면 할수록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각자 좀 잘하는 분야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좀 이사님이 보시기에 좀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앞으로 좀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네.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보고 애널리스트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도 이제 좀 의중을 좀 타진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중공업은 그 위손이라고 하는 경쟁사, 중국 경쟁사를 미국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네. 이제 제재를 가해버렸기 때문에 FLNG 쪽에서는 글로벌 독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PB 밸류로 조선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PB 밸류로 했을 때 올해 PB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점까지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7년 노크가 찼으니까 27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했을 때 PB가 2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가 안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PB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FLNG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게 막 수십 대씩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대 수주했을 때 금액도 크지만 그거를 갖다가 독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LNG선 캐리어선도 당연히 삼성에서 만드니까 그쪽을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제가 조금 비선호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전 PBR이 굉장히 높은 회사 별로 안 좋아해요. 조선사 중에. 그건 이제
체크해 보시면 네. 나올 텐데 PBR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이게 그만큼 성장을 담보해야 되고 그러면 남들이 갖추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남들이 갖추지 못한 거라는 건 각사의 특징이 있기는 한데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이 아직은 미국 진출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밸류를 되게 높게 주고 있는데 미국 진출은 거의 상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야드가 작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군함을 뭐 수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조선소처럼 뭐 10조, 20조 막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겨우 이제 1조 넘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 되게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향후에 더 투자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PB가 높은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높은 회사. 그러면서 강점을 가진 것들은 다 가진 회사가 제일 좋다. 그래서 뭐 엔진도 갖고 있으면 좋고 렌즈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뭐 군함도 좋고 그러면 대충 회사가 하나가 딱 그려지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조선소 중에서 나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좀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더 눌릴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경계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은 공매도 재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살짝 지금 노이즈가 될 만한 것들이 같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충격이 오면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펀더멘탈로만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주가선에서 봤을 때 27년 기준으로 PBR 한 3배 내외 그 정도 선이면은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여기서 끝이다 하면은 사실은 고점이 맞는데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해군과 관련돼 가지고 군함을 직접 수주 못하더라도 지원선단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국적 해운사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략 상선단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한 90여 척 되는 거 이게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그 쉽스법이라고 해서 그게 사실 발의가 됐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냥 네. 폐기되고 근데 이제 요게 그걸 발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전략 상선단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상선을 또 이제 발주를 하는 거 역시도 한 100여 척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발주를 내야 되는데 중국에 낼 일은 없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거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주는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요즘 미국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나마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좀 서두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갖다 바치지만 말고. 네. 좀 따질 거 따져가면서 우리가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도 충분히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적으로 지금 미국은 해군 그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도움 없이는. 그리고 미국은 해양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거는.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조선 산업에도 긍정적일 거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어떤 트럼프 리스크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PBR이 27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PBR이 3배 내외일 건데 그게 지금 미 해군 전략상선 그다음에 또 국적 해운사 갖기 위한 거 말고도 또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데다가 USTR에서 규제가 세게 나왔을 때 뭐 이런 가능성까지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크게 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PB 밸류가 3배 이내면은 언제든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좀 주가가 올라서 PB가 3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구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가지고 수주가 크게 안 일어난 상태잖아요. 아직은요. 네. 몇 가지 보여준 건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발주되는 쪽에서도 지금 갑자기 변수들이 막 여러 가지 생겨버리니까 잠깐 기다려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급한 애들은 미리 중국으로 주려고 했었던 거 방향 돌려서 준 거고. 네. 그럼 나머지들은 지금 지켜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려고 그러면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점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주가 다시 재개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주의 리레이팅은 27년 밸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28년 노크가 차면은 밸류에 대한 평가는 28년 밸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주한 선박의 가격, 네. 그죠? 거기에 이제 마진,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밸류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붙였을 때 PB가 또 다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27년 PB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수주가 차서 28년께 거의 차가는 분위기다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밸류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는 수주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미국의 어떤 제재나 법안이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고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그러면은 그 밑에서 아까도 엔진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하고요, 본행제 쪽.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캐파 증설한다. 네. 딱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목표주가 쫙쫙 올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삼양식품이죠. 비율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공장이 가동이 되는 시점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도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업황은 되게 좋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캐파 증설 지금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목표 주가 올리는 거는 좀 빠르다 지금은. 그게 보니까 공장 증설을 한다고 공시한 거 딱 보니까 그게 준공 시점이 내년 말이에요. 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숫자 올라가는 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될 거라는 거고. 그게 반영이 되는 시점은 그러면 빨라야 내년 어느 시점부터 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하면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라서 이 기자재 쪽도 막 공장 증설 들어간다 막 이래서 흥분할 게 아니라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지 보시고 그게 임박해 있는 시점들 또는 이제 가동이 되는 거 감안해서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 엔진 여전히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LNG 쪽이 워낙에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NG 본행제 관련된 쪽. 근데 그 중에서 증설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 쪽 말고 그거 마무리되고 가동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팅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증설 이거보다는 이제 가동되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증설해 가지고 매출이 몇 프로 나온다 그걸 애드해 가지고 밸류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 안에서도 종목을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공장 증설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선 그리고 뭐 기자재 쪽까지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지금 좀 기회를 잘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시장 보시는 방법 중에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 말고 제가 이제 보는 지표가 뭐냐면 저는 이제 매일같이 리포트를 그날 나온 걸 다 찾아보거든요. 일단 제목을 다 봐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피킹을 해가지고 몇 개를 출력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 리포트가 나온 숫자를 아침에 한 8시 반쯤 가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대해서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을 굳혔던 거는 3월 한 10일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들어가서 보는 시점에서 리포트가 많아야 50개, 적으면 30개. 근데 이게 전 증권사 독립 리서치 포함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근데 갑자기 리포트 개수가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방향이 잡힌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기준은 몇 개 정도 되세요? 보통 나올 때 보면요. 네. 에버리지로 나올 때 100에서 120개 정도가 보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말씀드렸지만 30개, 50개 이거는 정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숫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뭐 100개 근처 간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좀 숨통이 좀 트인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과열 붙잖아요. 그럼 이제 200개, 300개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거꾸로 보면은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될 되는.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또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